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이 코스피가 6,200선을 오늘 넘었습니다. 삼성전자 역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이렇게 시장을 두고 얘기를 하는 듯합니다. 오늘 5에서 6%대 초강세의 힘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덩달아 SK하이닉스도 3%대 강세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기록을 깨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는 게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2.5%. 이렇게 되면 6회 연속 동결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반도체의 핵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한 반도체 수출 호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금융 불안 여러 가지가 좀 잠재돼 있었죠. 외관으로. 일단 부동산의 집값 이슈 있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도 봐서 알듯이 달러 원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저점 수준까지 가고 있는 흐름인데 이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야 된다. 아직은 마음을 크게 놓지는 못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아닌 거고요. 동결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결한 이후에 반도체가 있다라는 사실, 이게 경제 성장률에 굉장히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사실, 이런 부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리핑 통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알아볼게요. 엔비디아가 잘 나와서 그런가요? 오늘 시장에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6,200 넘어가는 흐름들 나타나면서 정말 계속적으로 정말 시장이 계속 오를 거니까 조금 더 믿고 투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오늘 딱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되는데 그래도 약간 부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고 우리는 사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실적 데이터, 실적 숫자를 의심하지는 않았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엔비디아 4분기 매출은 여전히 시장 예상을 상회해서 나왔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했던 것은 올해 1분기입니다. 강력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AI 수요가 지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강력한 가이던스, 이걸 또 시장이 보면서 점수를 매기는데 이런 부분이 좀 좋았고 젠슨랑 한마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전트 A 시대의 본격적인 전환이다라고 하면서 컴퓨팅 수요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블랙엘과 차세대 루빈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시장 지배력 이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언급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발표가 됐을 때 시간의 거래에서 한 3% 정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다가 차츰 상승폭을 줄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마이너스로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3%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좀 마이너스로 전환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약간 스크래치가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랑 CEO가 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생산 능력 확보에 주력 중이다라는 부분,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걸 좀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이걸 기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가격 결정력이 팍 튀는 흐름들, 그걸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젠슨랑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질서 있는 공급 국면? 이런 부분이 느껴지면서 마이크론이 이때 반응했거든요. 마이크론이 시간의 거래에서 뚝 떨어지는 흐름들, 1% 떨어지는 흐름들이 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랑 CEO의 마이크론도 함께 좀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흐름들이 물론 오늘 우리 시장은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메모리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중요한 포착점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골드만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50 매수로 유지를 했고 역시나 AI 인프라 투자는 견조하다라고 봤고요. 강한 가이던스, 여기 가이던스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고 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촉매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갔다가 뒷심이 약했던 시간의 거래 말씀드리는 건데요. 엔비디아 실적 만나봤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5에서 6%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10만 원대부터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셨던 분들 벌써 20만 원을 넘어서 21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고, 시장에서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그런 학습 효과를 싹 다 지우고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6,000피를 돌파한 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총에서 절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오늘 최고가를 썼던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샌디스크가 한 대 맞았는데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또 반사이익을 줬다라는 흐름도 나타나는데, 공매도 기간에서 샌디스크를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자 없는 범용 상품 판매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는 삼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찬사의 느낌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기사들도 나왔고요. 삼성은 예전부터 이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가 아팠을 때, 경쟁사가 타격을 입었을 때, 스크래치가 났을 때 증산하고 가격 인하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튀어오르는 흐름들 이쪽에서도 받아가지 않나라는 분석이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갤럭시 S26을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한번 이거는 뭐 영상이나 기사 같은 거 찾아보실 것을 이데일리 거 권유해드리는데, 미데일리 TV의 그 유튜브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되는데, 삼성의 AI 승부수 역할입니다. 3세대 AI 폰이고요. 내일부터 사전 예약 돌입하는데 최고가 254만 5,400원 이런 가격 정보까지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메모리 단 그리고 핸드폰 단 이런 부분에서 모바일 단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는지 오늘 주가가 뭐 폭등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한 10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은 코스피가 6,200선까지 장중에 돌파해내면서 전장에서 6,1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도 신고가를 새로이 써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들어서 신고가를 써내고 있는 코스피, 이제 반도체 투톱의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매출이 98조 원을 기록했는데 분기 기준 매출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앞으로 전망치도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하면서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3%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엔비디아 시간의 거래에서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러한 훈풍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오늘 거의 6% 넘는 상승세 붙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오름폭이 키워가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87%가량 오르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의 강세가 시가총액 상위 주들, 그 안에서도 반도체 투톱의 강세가 시장을 6,200선 위로 올려준 상황이고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해서 시총 비중이 거의 39%에 육박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강세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S26을 어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스냅드래곤 이 탑재됐다라는 이 엑시노스가 탑재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의 실적을 또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증권주, 보험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보험도 2.64%가량 빠지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전반적으로 은행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쉬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0.8%가량 쉬고 있는데 SK증권 같은 종목들은 또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만큼 증권주 안에서 선별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네카오가 오랜만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3.75%가량 상승, 카카오는 4.5%가량 급등하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 서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로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주들도 전반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올라주고요. 카카오페이는 거의 9% 가까운 급등세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미 반도체가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갑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가 어제자로 단독 기사긴 한데요. 삼성전자의 TC본더를 납품하는 계약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 기사긴 하지만 이러한 소식과 함께 한미 반도체 앞으로 TC본더 여력이 계속해서 이러한 여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10% 넘는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2027년에 양산한다라고 밝혔는데 이와 함께 오늘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현대차 그룹주들 일단 현대차는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요. 현대모비스는 5% 넘게 오르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가운데 기술주 위주로 좀 튀어 올라주고 있는데요. 리노공업 3.5%가량 오르고 있고요. 서진시스템도 5% 넘게 오르면서 오늘 소부장단 전반적으로 훈풍을 가져갑니다. 특히나 이제 이 SK하이닉스가 용인 팹에 이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완공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투자를 확대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도 좋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름폭 계속해서 키우면서 10% 가까운 상승세, 로보티즈, SPG까지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오름세입니다. 원익 IPS도 오늘 증권가에서 이 반도체 캐파 확장에 따른 수혜주로 지목을 했고요. 3%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엔터 업종이라든지 게임 업종 그리고 화장품 업종은 오늘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다지 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같이 움직여주는데요. 특히나 코스피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1.62%가량 오르면서 전장 대비해서 98포인트, 거의 100포인트 넘게 올려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내면서 결국에 6,200선까지 넘어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6,200선은 내려놨지만 6,187선 부근 지나가면서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9%가량 오르면서 1,16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이 2% 넘게 올라주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투톱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거셉니다. 1조 원 넘게 사들이는 개인이고요. 오늘 최고 1조 6천억가량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조 7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이 1조 넘게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거의 9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잘 체크해 보시죠. 기관은 1,000억가량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옵니다.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오늘 양시장에 개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시장 이제 6,200선을 올라타면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오늘은 스토리텔링을 그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늘 5에서 6%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또 간 흐름인데 삼성전자만큼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일까?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빅테크를 겨냥했거든요.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기업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전기를 가져와서 이용해라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자급자족해서 전기를 활용하라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요금 납부자 자가 조달 서약을 발표했다라는 이슈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AI 전력을 위해서 그 수요가 폭증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략을 쓰느냐? 빅테크들한테 AI 전력에 대한 부담을 지우느냐라고 봤더니 중간 선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입지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셈법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만에 하나
기아나 빅테크들 이렇게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일반 서민에게 전기료가 올라가는 전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심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를 막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전력 비용이 엄청나게 늘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산업 전반적으로 새로운 책임론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거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력 인프라 관련주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심은 받겠죠. 스포트라이트는 이것 좀 보시고요. 오늘 장 초반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 그래서 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뒷심은 좀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할 흐름들 AI 전력 안에서 수급 공급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이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법 개정 이런 부분.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제 진실한 면을 보는 거죠. 주주 환원의 본질을 회복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대 심리 같은 경우는 더 커질까요? 그게 좀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 이거를 좁혀줄 수 있는 기업, 옥석가리가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장 관심은 법 개정이 될까 말까였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기업이 정말 이것을 실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갈리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고요. 가까이 봤을 때 3월 주총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 나오고 KTNG의 발빠른 그런 정책도 아마 나왔는데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할런지 눈을 크게 뜨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속 가능한 환원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현금 주머니를 어떻게 써야 할지 이쪽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면서 주주 환원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라는 얘기를 썼고요. 이게 앞으로 기업들 주가를 재평가하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다라는 말도 대신증권에서는 했습니다. 근데 주주 환원 이런 부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ROE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얘기인즉슨 기업들이 주주 환원도 하면서 앞으로 기업 이익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 제고 이런 부분에 더해서 기업 실적까지 잘 낼 수 있는 기업,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쟁력을 삼는 기업만 살아남지 않겠느냐. 수익률 부분에서는 옥석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저희 마켓나우 2부 그리고 머니코드에서는 이런 부분 잘 여러분께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네, 유틸리티 관련주. 이게 약간 좀 걱정되는데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지 일단 좀 이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전력과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배당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 그들이 크게 배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내놨단 말이죠. 근데 공공기관의 배당은 배당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 난방공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공사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도 비슷한 행로를 걷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 주당 6,157원을 확정했고요. 그리고 별도 배당 성향 이 부분이 중요한데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작년과 유사했습니다. 결국 배당 성향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부분은 배당을 좀 높게 줄 거라고 시장에서는 기대하는데 기대치만큼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올해 실적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이 잘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역 난방공사의 흐름을 보니까 배당 매력 단기적으로 굉장히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배당 공시 예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틸리티는 공기업이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상장된 기업 보면은 대부분의 공기업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기업 관련 직무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경영평가라고 해서 그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지금 미는 건 배당 성향을 높이라라는 건데 배당 성향을 높이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뭘 걱정하냐 봤더니 재무 안전성 이거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눈치도 중요하지만 재무 안정성이 더 시급하다라고 이 공기업, 유틸리티, 상장사들은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라라는 정책, 뭐 이런 부분과 이제 별도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 뭐 한국전력도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배당 이런 부분과 연동성은 당분간 약할 가능성이 있으니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배당 성향 높일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게 정말일지 앞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SDI 오늘 잘 가죠. 그런데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고요. 목표 주가를 그래도 꽤 올렸더라고요. 기존 대비 한 40% 올린 거니까 53만 원으로 올렸고 이걸 보니까 뭐 AI발, ESS 수요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ESS 덕을 보니 삼성 SDI는 그 가치가 ESS에서 평가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30년까지 한 6% 상향되면서 목표 주가 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전기차 시장은 역시나 이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럽 쪽에서도 시장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산업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조금 못 받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반등의 핵심은 ESS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FP 본격적으로 확대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1분기는 영업 적자 날 것으로는 예상되는데 이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한 거와 부합될 거라고 합니다. 다올 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 58만 원을 올리면서 KB증권 대비해서는 더 올려 잡았거든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ESS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ES 시장 모멘텀 다시 좀 살아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삼성 SDI의 주가 흐름도 잘 보십시오. 구리입니다. LS증권에서 구리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 리포트를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골자만 말씀드리면 구리 같은 경우에 1월 말에 급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변동성을 좀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미국 정책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좀 정책을 바꿨습니다. 뭘 어떻게 바꿨냐 하면 결론적으로 전략 비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비축, 구리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히토류 같은 금속 위주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 관세 이런 부분을 좀 매겼는데 미국 내 실수요자들이 거세게 좀 반발을 하고 있대요. 뭐 미국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자재 정책이 달라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관세를 때렸습니다. 관세를 때려서 수입을 못하게 하면서 미국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전략 비축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중국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중국도 보면은 춘절 이후에 구리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춘절 이후 3월까지 재고가 증가하면서 가격 지지 여부는 주목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챙겨보시고요. 지정학적으로 좀 분절이 심화됐을 경우에 원자재 가격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 미국 쪽에서는 전략 비축을
강화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신냉전 속에 원자재 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다라고 LS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구리 수요처, 신규 수요처 인식하면서 구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미국 정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전략 비축 시대에 잘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스트솔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관세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뻗어나가는 게 좋을지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고 퍼스트솔라가 장중에 13.6%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미국 관세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사실 이제 퍼스트솔라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거든요. 미국 자체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뭔가를 생산해서 갖고 오는 것 역시 타격을 미칠 것이다라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퍼스트솔라가 되겠습니다. 말레이, 베트남, 인도 이런 쪽에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비, 물류, 관세 비용 너무 많이 든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상황들, 20%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매출도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거는 정책 변수인데 실적에 직접 타격을 주는 형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정책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쪽 내에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퍼스트솔라와 달리 프리미엄을 막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주목받는 게 하나솔루션, 이 부분을 좀 언급이 됐습니다. 목표 주가 65,000원으로 하나증권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미국 적격 모듈 생산 그런 위치이죠. 그래서 이게 판가를 올릴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합니다. 판가 올리면 실적이 개선되는 거니까 더 좋아지는 거니까 하나솔루션 요즘에 차츰차츰 얘기가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OCI 홀딩스도 미국 태양광 플레이어 대상에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면서 이것도 잘만 생태계가 꾸려지면 판가 인상에 대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펩로브스카이트 예전 머니코드에서 한번 얘기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차세대 제3 그 태양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상용화와 머스크 공급망 이런 부분이 자꾸 태양광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나증권은 이거는 단기 영향력이 제한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드는 데는 엄청난 비용도 들고 지역도 좀 헤아려야 되고 IP도 신경 써야 되고 어쨌든 이게 큰 모멘텀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당시 반응을 했습니다만 단기적인 영향, 그러니까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고요. 사실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솔루션 제지는 했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런 부분은 일단 생각은 해야 된다라면서 일종의 투자 유의사항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하나증권에서 퍼스트솔라가 말해준 미국 내 공급망 구축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의 전략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콜마가 오늘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77,000원까지 현재 오르더라고요. 근데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 67,000원에서 74,000원으로 상향했는데 현재가보다 낮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은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밸류도 부담인데 마진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립 의견을 탈피하기 위해선 신규 인디 브랜드 그리고 해외 공장의 턴어라운드가 필요하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근데 기업 자체적으로는 어떤 데에 자신감을 피력하냐면 올해 1분기 국내 매출 성장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20%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동안 선케어 이런 부분 좀 안 좋았잖아요. 여기에서 수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중요한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공장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가능한데 문제는 중국, 캐나다 공장 1분기 부진 예상을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다만 한국콜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현대차증권은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현재가가 7만 7천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국내 법인이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업에서 국내 매출 자신 있어 하는 것처럼 미국 법인에 대한 기다림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LS증권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또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의 시각도 지금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LS증권은 9만 8천 원으로 내려잡았는데 국내 위주의 성장 요거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위주만 좀 잘 되지 않냐. 해외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콜마 좀 엇갈리는 해외, 국내 시장의 반응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좀 오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6200시대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데일리온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굉장히 강하네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미국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던 AI 투자 과잉론을 한 방에 잠재우는 효과를 나타냈죠. 엔비디아는 AI 데이터 센터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들이 꾸준히 판매가 늘고 있고 또 여기서도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왜냐하면 판매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건 곧바로 우리나라 반도체와 연결이 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반도체는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가속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말 그대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부장 관련해서 지난해 실적 발표할 때 이 투자를 많이 늘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때 많이 늘렸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역시나 D램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쇼테이지 즉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평택 2단계 공장에 대한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D램에 대한 부분을 또 투자를 해서 생산 증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들이 지난 1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에서도 큰 비중으로 이 실적 증가를 보였듯이 여전히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견인해 가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벌면 이 소부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부분을 강조히 기억하셔가지고 이들 실적도 똑같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이건 소부장 모든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밀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큰 주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가 유입되는데요. 오랜만에 카카오페이가 꽤 큰 상승세를 나타냈고 쿠콘, 헥터 파이낸셜, 다날, 더즌 등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한 법안, 법제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 금융시장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먼저 돈을 벌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권이 우선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상법 3차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이 증권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는데 가만 보시면 이 미래에셋증권 같이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고 있지만 그보다 낮은 SK증권이나 상상증권은 상한가를 가지지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유동성을 시장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개장과 함께 1시간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1조 원대 순매도를 코스피에서 보였지만 이를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에 관련된 로봇 분야에 있는 부분이 이제 협회장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는
로봇 관련된 정책에서 삼성전자의 입김이 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로만 듣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코스닥의 대장주가 되면서 1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죠. 지금은 실적이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그 실적이 늘어나는 건 제조업 분야입니다. 물론 증권주처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중주라고 해서 좋아하는 종목들, 개인들이 유동성을 갖고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증권주도 좋아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제조업이 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시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이런 종목들이 파란색을 나타낼 때는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준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수 버튼의 이유, 실적이다라고 매번 강조해 주시는데 정말 실적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관심주는 뭐로 가볼까요? 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삼성전자입니다.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삼성전자를 보셔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HBM4가 3월 달에 양산에 들어갑니다. 엔비디아 영향으로 나오는데 수율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먼저 HBM 반도체를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양산을 태웠다는 점, 그리고 HBM3에서 SK 하이닉스의 독점 시장 구조를 삼성전자가 끼어들면서 이제는 깨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삼성전자는 HBM에서도 실적을 내고 이제 고성능 D램 쪽에서도 꾸준히 실적을 내면서 이 D램 이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가전이나 또 스마트폰, 이번에 갤럭시 S26을 런칭을 했는데요. 가격을 올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그만큼 좋아지게 되죠. 삼성전자는 모든 분야에서 올해 대운이 들어오는 그런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까지 올라간 이 주가에 겁먹지 마시고 좀 있으면 1분기 지나면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30만 원 이상으로 올려주는 레포트를 쏟아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 좋아지는 실적이 올 상반기 계속 이어지고 다만 4월 달에 이건희 회장 상속세를 내고 나면 이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발목을 잡을 일이 있죠. 그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삼성물산이 지주회사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도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21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를 관심주로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어떤 그런 확신의 근거가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삼성전자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빅테크 기술주 그리고 약간은 도태된 M7, 엔비디아 실적들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강정수 박사님 모실 겁니다. 잠시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열린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6 메시지는 단순했다. AI를 기능이 아닌 삶의 인프라로 올려놓겠다는 선언이다. 노태문 사장은 사용자가 인지하기 전 요구를 예측하는 에이전틱 AI를 전면에 세웠다. 일정 대화 맥락을 읽어 먼저 제안하는 기능을 강조했다. 세계 최초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도 공개했다. 측면 시야를 차단하는 기술이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3월 11일 글로벌 출시한다. 울트라는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AI 중심 하드웨어로 보이는 기술에서 스며드는 기술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네, 오래간만에 강정수 블루다 AI 연구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분과 할 수 있는 얘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또 적기에 와주셨는데 네네.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시간에 거래해서 3% 오르다가 또 또 내렸죠. 빠지더라고요. 네네네.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예. 2024년과 2025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관련주들에 대한 사실은 대단히 급증하는 주가가 급증을 했었고 올해 1월과 2월을 관통하면서 오히려 AI 주식에 대한 두려움들이 미국 시장에서 강화되면서 생활재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좀 또는 소재주라든지 이런 주들에 대한 강세를 보였던 것은 뭐냐면 네. 무언가 조금 이거를 요즘 미국에서는 boring stock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지루한 스톡이라는 거죠. 즉 AI의 여파로부터 조금 안전한 주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갔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주식에서 유동성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무게중심의 추가 조금 바뀌었던 흔히 이른바 로테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AI주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링 스톡이라는 것들의 실적이 이제 곧 발표가 되고 있고 발표가 나고 있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에 있어서 지금 경제에 있어서 중심축은 분명하게 AI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루했던 M7의 1월과 2월의 흐름들이 2월 말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3월 달에 반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3월에요? 네, 꼭 반전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흐름들을 엔비디아가 어떻게 타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뭐 1% 빠진 것은 이제 자세히 실적 발표를 보니까 흔히 말하는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역시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총 매출 이익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더라. 이거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약해 보이더라. 그리고 젠스랑이 뭔가 넥스트 빅 피처를 보여줄 줄 알았더니 빅 피처는 보여주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건 3월 달에 있는 GTC 행사에서 보여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러분 알고 계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중국 방문이 3월로 예고되고 있고 그전에 계속해서 H200에 대한 수출에 대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고 명쾌한 결정이 나고 있지 않는 즉 미국 측에서도 그렇고 중국 측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엔비디아의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를 갖다가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께서 뭐 지금은 한국 증시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많이 이쪽에 관심을 가져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야 될 것은 AI 경제의 중심 흐름들이 계속 지속된다라면 저는 거기에서 가장 중심축인 엔비디아의 흐름, 그 주가의 어떠한 긍정적인 어떠한 발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가 행보하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시간 차이를 두고서 이것이 상관관계 속에서 일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은 계속해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볼링, 지루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네. 결국 예전에 누렸던 영광을 다시 누리기에 너무 충분한 조건을 그럼요. 갖고 있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지금 들을 수 없는 얘기도 곧 이벤트를 통해서 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메타와 관련해서 사실은 네네네. 메타가 엔비디아의 저기 칩을 갖다가 대량으로 수백만 개를 구입하겠다. 블랙웰과 베라루빈을 이것을 2월 초에 발표하고 나서 또 이번 주였죠. 2월 24일 날 AMD하고도 6기가와트의 정말 대규모의 칩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9월 달에 오픈AI가 엔비디아와 협력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서 또 9월 말에는 2주 지나서는 AMD랑 발표했던 것처럼 일종의 멀티 벤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메타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diversify our computer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우리의 이 네트워킹 그 컴퓨팅 파워를 즉 서버 파워를 갖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다양화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장은 똑같은데 엔비디아, AMD로 다변하는 건지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데 엔비디아도 성장하고 네. AMD도 성장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지금 전체 매출의 61%를 여러분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 알파벳, 그 4개가 61%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4개 기업이 작년에 약 4,300억 달러 정도의 카펙스 투자를 했습니다. 네. 올해 예상하고 있는 것이 6천억 달러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금 아마존이 이거 많이 하겠다, 메타가 많이 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하겠다, 알파벳 많이 하겠다 발표하는 순간 주가 빠졌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거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뭐냐면 수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총 시장이 커지면서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오픈AI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 벤더들, 즉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GPU 칩을 다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견고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원래는 네. 독자 생태계를 꾸리고 있는 그런 엔비디아 GPU에 대항하고 있는 구글 TPU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들어보니까 네. 같이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서로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구글이나 예를 들자면 구글이나 이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TPU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커지고 있는 것이 전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주가라는 것은 이 실질적인 펀더멘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네. 스토리 라인에서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직까지 로봇을 판매하는 거 아니고 테슬라가 옵티머스 판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심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프로스펙트 티어리라고 해서 전망에 대한 어떤 기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스토리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 성장의 모멘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스토리 라인에서 구글이 독주하는 건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구글이 독주했을 때 구글은 분명하게 엔비디아 칩도 이용했지만 TPU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가 앞서가는 것이 엔비디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스토리 라인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엔비디아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픈 AI가 다시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3월 달에 10억 명을 돌파했다, 이용자가. 또는 오픈 AI가 모델을 예를 들면 5.5를 냈는데 제미나이를 조금 더 앞서는 것 같다. 이럴 땐 또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하고 오픈 AI는 사실은 당분간은 운명 공동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구글은 TPU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구글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뢰도가 무너질 거고 엔비디아가 다시 앞서간다면 또 하나 중국에서 딥시크가 또 6월 3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엔비디아 칩을 쓰지도 않고도 딥시크가 놀라운 성적을 냈다. 이러면 또 하나 또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침들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성장하는 데 부침이니까 네. 그 정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네. 네, 성장통이다.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진행을 하러.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자업계 유명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한테 좀 투자 인사이트를 전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좋으냐고. 삼성전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말고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substance, 그러니까 네. 항상 경제 전체적인 시장이 커질 때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투자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투자 여력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라서 리스크를 갖다가 분산, 찰리민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분산 투자? 정말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분할 매수하고 분산 투자는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것은 내가 시오리가 그러니까 이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에서 중심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는 거고 곡괭이하고 삽을 파는 거잖아요. 네. 이 곡괭이하고 삽에다가 나무를 공급하는 것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잖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이윤율을 보여주고 있는 HBM AI 칩에 있어서 대단히 큰 시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해서 양산을 실패했다라면 문제가 되지만 이걸 성공하면 삼성전자가 더욱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특히 일반 디램하고 낸드 메모리의 그 메모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커지냐면 베라루빈 칩 하나에 20테라바이트의 SSD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지금 샌디스크의 주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GPU에 20테라바이트의 SSD가 필요하다. 네. 그럼 이 SSD를 지금 만들어내는 샌드디스크가 지금 USB 만드는 기업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주가가 말도 못하게 지금 10배 가까이 상승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강점 뭐냐면 AI 칩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PC용이라든지 일반 서버용에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들던 공장 부지를
저쪽 HBM 쪽으로 옮기다 보니 여기서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는 HBM에서도 고수익률, 전통적인 D램과 낸드에서도 고수익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약간 앉아서 돈 버는 느낌? 그렇죠. 그런데 SK하이닉스도 좋지만 SK하이닉스보다 리스크가 좀 더 분산되는 것은 두 군데서 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네. SK하이닉스는 좀 더 HBM에 집중되어 있다라면 이 시장도 물론 그래서 시그널을 보셔야 del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의 모든 지금 출발점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빅테크 4인방입니다. 이들이 투자를 줄인다. 는 뉴스가 나오면은 연쇄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와 함께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먼저 빠질 거고 삼성전자도 빠질 거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낸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이것이 사이클을 그려보면서 네. 낸드 메모리마저도 일반 메모리마저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도 타격을 갖는 이런 연쇄작용 속에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빅테크 4개가 어떻게 앞으로 성장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정도만 보신다라면 크게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거지. 이미 또 올랐으니 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어제 100만 원과 20만 원을 넘은 거잖아요. 네, 역사적인 네, 어떤 네. 기준치를 넘었는데 이제는 다 올랐으니 과거에 세계 공항 미국의 공항 직전에 구두 닦기도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 유명한 투자자가 주식을 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뭐 이러한 상황들에 걱정을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심리적으로 위험하고 뭔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흔들 뉴스는 크게 나오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AI 경제가 멈춰버린다. 이랬을 경우에는 연쇄작용 속에서 한국 주시장이라든지 한국의 기업들도 그 강풍으로부터 그 여파로부터 피해갈 수 없지만 그 핵심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나머지 부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은 상수잖아요. 네. 변동성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주가는 내려갔다도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몰락의 징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참 오늘 자리에서도 뭐 8만 원에 팔았다, 9만 원에 팔았다, 21만 원에 어떻게 들어가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사실 10만 원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20만 원대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제가 생각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는데요. 네. 물론 이제 주식에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의 철학과 목표가 다를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항상 저 스스로에게도 항상 시험하고 강조하는 것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분할 매수,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돈이 더 있더라도 네.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분할 매수에서 특별한 달만 이번 달은 예를 들면 매달 100만 원씩을 투자하다가 이번 달은 200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더블 다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이거를 근데 저는 3배 이상 가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장기 투자자의 개인이고 이것이 저는 우리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가 갖춰야 될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물론 주변에서 워낙 지금 코스피가 6천을 가고 뭐 이러다 보니 안 하고 있는 내가 바보 같고 근데 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뭐 여러분들 주시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가장 큰 거는 유동성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네. 유동성의 흐름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갈 유동시장이 없어요.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냉각되고 있고 크립토 시장이 지금 냉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상승 구조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 주식 시장을 지금 누르고 있는 가장 메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스토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AI 경제가 지금 위축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니 네. 현재로서는 좀 안전하게 계속해서 분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지금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의 호가와 지금의 SK하이닉스의 가격은 전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강정수 박사님이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대부분 이 말씀을 또 저명하신 분들 하셔서 네. 이게 정말 솔깃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려진 악재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안 살 이유는 또 없다라는 네, 네, 네. 쪽으로 말씀해 주셨고, 근데 샌디스크에서 네.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올 만한 시점이죠. 너무 올랐어요. 어. 왜냐하면 샌디스크의 지금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매출이 증가하는 거고 수익률이 좋아지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현재 지금 앞으로 베라 루빈이 올해 말부터 양산이 아니라 시범 생산을 하고 2027년부터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학습 단위에서도 GPU가 대단히 중요했었는데 그때는 흔히 말하는 이런 저장 메모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인퍼런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퍼런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AI를 점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여기다가 가져오기도 많이 해야 되고 자주 하는 질문들은 여기다 갖다 쓰기도 해야 되고 이런 하드웨어 메모리, 그러니까 전통 메모리가 대단히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베라루빈 하나에 20TB가 지금 필요하다 보니까 그럼 샌디스크에 대한 니즈는 강한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샌디스크 좀 돈 많이 버는데 우리도 한번 공장 증설을 해서 저 매출 한번 잡아볼까? 네. 이거를 못 가는 이유가 지금 HBM에 집중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해야 되지만 항상 전통적인 SSD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되면 하강 곡선을 가질까봐 들어가더라도 되게 조금씩 보수적으로 공장을 증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병목이 앞으로 당분간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럼 샌디스키가 매출이 갑자기 AI 특수돼서 엄청 팔았다가 내년부터는 AI 특수 끝나가지고 원위치로 USB만 팔고 기업용 eSSD만 파는 시장으로 갈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베라루빈이 존재하는 이고 확산되는 이상 이러한 샌디스크가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것이 이제 공매도 쪽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통해서 조정을 기관들이 저는 시도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 어느 정도 또 설득력을 가지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러나 이것이 샌디스크의 10배 이상 올라갔던 것이 다시 5배로 그러니까 뭐 50%가 떨어진다든지 네. 이런 일이 당분간 저는 발생할 수 있는 물적 근거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사님, 그 메모리 공급하는 업체는 지금 아주 축제 분위기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메모리를 갖다 쓰는 업체는 굉장히 저는 예. 재앙적인 뉴스가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레페카드라든지 뭐 이런 델 같은 기업이죠. 즉 왜냐하면 가격을 쉽게 전이 소비자에게 못 시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랜드 메모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 가격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올려도 3배, 4배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여러분 존재하죠. 즉 가격을 올렸을 때 최종 소비자가 그것에 대한 수요를 줄여버릴 수 있거나 또는 흔히 말하는 지연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하반기에 사자, 내년에 사자라고 컴퓨터 지금 그렇다고 고장난 거 아니니 고장났으면은 올며 계좌몇개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데 네. 지금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 했던 소비자는 반드시 소비를 지연시킵니다. 시장이 지연되기를 원하면. 그러면 후레페카드는 이것을 가격을 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 비용은 올라갔어요. 그러면 마진이 거의 제로로 수렴할 수 있는 압박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물건을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로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파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에이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이 좀 재앙적인 뉴스로 나오는데 이거는 시장의 가격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거품의 붕괴 신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많아가지고 흠뻑 빠져드는데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 이슈가 엄청 났었잖아요. 네. 그 충격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쭉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는데 기업 행사를 화요일 날 열었었는데 아니다, 너네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휘자의 역할이야 이러면서 또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시험대 위겠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어떻게 보세요? 둘 다 네. 담론이에요. 네. 클로드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직종이 사라질 것이다. 담론인 거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변화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AI에 의해서 1차적인 타격을 받는 시장은 흔히 말하는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일자리가 아니라 사무직 일자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단순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코딩 자체가 AI가 대체하기 가장 좋은 대상인 네, 거거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시장도 아까 전에 제가 엔비디아도 얘기하면서 토탈 마켓이 커지느냐 안 커지냐의 문제인데 소프트웨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생산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확산될 것인데요. 기업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암묵지라는 게 있죠. 여러분 AI는 바둑은 잘 두고 체스는 잘 둬도요. 포카는 잘 못 둬요. 상대방의 패를 모르니까요. 근데 기업에는 상대방의 패를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어떤 기업의 노하우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명목적인 지식으로 전환시켜 놓지 않거든요. 저항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동화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되게 힘들다는 거고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매출 구조는 앞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압력을 받으면서 가격 하락 압력을 받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자체가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AI에서 쉽게 대체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비유를 쓰셨어요. 이해가 잘 되네요. 예. 네. 예.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고 비즈니스의 매출 구조는 줄어들겠죠. 흔히 말하는 시트 베이스드, 즉 직원 수가 100명이면 100명당 라이센스 비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50명으로 깎아달라고 하면은 깎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세일즈포스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네. 황금 시대는 끝났지만 세일즈포스의 기업의 매출이 뭐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기울 수 있겠네요. 시장이 너무나 근데 뭐 저는 지금 추가로 이제는 저점 매수 시점이라고 해서 세일즈포스라든지 워크데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실수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의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M7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1월과 2월에는 너무 흔히 말해서 SK하이닉스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가서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6월 정도에 삼성전자가 막 40만 전자 가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가고 이러면 불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2개월, 짧게는 2개월, 많게는 6개월 동안 횡보의 시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흐름인 거고 M7이 2024년에 2025년 심하게 많이 성장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시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보링 스톡으로 사람들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관심이 이동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근데 고민하겠죠. 여기 갔더니 여기 실적이 또 그렇다고 해서 황금빛은 아니에요. 나쁘진 않지만 갑자기 뭐 코카콜라가 2배 오르겠어요? 네.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코카콜라로 갔던 돈이 다시 그래도 지금은 성장은 M7이구나. M7으로 좀 돌아오는 시점을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궁금해하셨던 부분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나와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며 시간호의 거래에서 급등했다. 25일 정규장에서 1.41% 오른 195.56달러에 마감한 뒤 실적 발표 직후 시간호의 거래에서는 3%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4분기 매출은 681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62달러로 집계됐다. 월가 컨센서스였던 매출 662억 천만 달러, EPS 1.53달러를 모두 상회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고 순이익은 430억 달러로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실적을 견인한 것은 데이터 센터 부문이다. 해당 부문 매출은 623억 달러로 75%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AI 칩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실적으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이제 2월도 막바지입니다. 다음 주 3월부터는 증시에 영향을 줄 굵직한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GTC, 국내 대기업 주총, 그리고 BTS 컴백까지 이렇게 너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3월 2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6을 짚어보겠습니다. MWC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통신 박람회로 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 반도체 AI 기업들이 모여 기술 공개를 하고 미래 산업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MWC의 슬로건은 더 IQ해라, 지능화 시대입니다. 단순한 연결을 넘어 AI와 통신이 결합하는 구조 전환이 핵심인 건데요. 이번 행사에서 드러나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신 인프라의 확장입니다. 통신의 부대가 지상에서 공중, 그리고 우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망을 주요 의제로 기조 연설에 나서고요. LGU 플러스 역시 위성과 지상망 결합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상 기지국 중심의 네트워크는 음영 지역이 존재하죠. 하지만 저궤도 위성망은 항공기, 해상 산악지대, 재난 지역까지 연결 범위를 확장합니다. 여기에 공항은 도심 항공교통, 드론 항공통신이 결합되며 단순 이동 공간을 넘어 공중 통신 허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통신 산업이 더 이상 땅 위 인프라에 머물리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MWC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두 번째로는 AI 경쟁의 기준 변화입니다. AI는 이제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경쟁력인데요. 이를 보여주는 대표 이벤트가 레드팀 챌린지입니다. 3월 3일 MWC 부대 행사장에서 열리고요. 각 통신 AI 기업의 거대 언어 모델을 이 모의 프롬프트 공격이 진행됩니다. 평가 항목은 편향, 허위 정보, 유해성, 저작권 침해 등 실제 상용화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 영역입니다. 참가자들이 의도적으로 모델을 흔드는 질문들이 쏟아지고요. 어디까지 방어 가능한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즉 성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닌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인데요.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의 AXK1, LGU 플러스의 IXI 젠이 참여를 합니다. 통신사가 자체 LLM을 글로벌 무대에서 공개 검증받는 것은 기술 시연을 넘어 네트워크 사업자에서 AI 플랫폼 사업자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행사를 총괄하는 셀렉트스타 역시 AI 신뢰성 평가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처럼 데이터 검증과 모델 평가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MWC의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LGU 플러스입니다. LG그룹은 이번 행사에서 AI 데이터 센터, AIDC 역량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파주에 건설 중인 AI 특화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GPU 발열을 직접 제어하는 액체 냉각 기술과 전력 운영 통합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AI 인프라 경쟁력이 부각되는 구간일 텐데요. 이와 맞물려서 실적도 개선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5G 가입자 기반과 B2B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또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익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국면입니다. 최근 1년간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왔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직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가능성까지 감안했을 때 성장 스토리와 주주 환원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관련주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MWC 부대 행사에서 AI와 ESG 분야 스타트업 단독 정시관을 운영합니다. 단순 전시를 넘어서 유망 스타트업 15개사와 협업 성과를 공개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까지 직접 연결할 예정인데요. 통신사를 넘어 AI 생태계를 설계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의 확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5G SA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이익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또 AI 양자 암호 사업 성과가 더해지며 사업 체질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3월 통신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하며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기대 배당 수익률까지 감안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도 열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번 MWC는 통신 산업이 연결해서 지능으로 이동하는 분기점입니다. 인프라 확장과 AI 신뢰성, 그리고 플랫폼 전략까지 맞물리는 구간인데요. MWC에서 드러나는 전략이 실적과 주가로 어떻게 연결될지 지켜보시면서 저는 내일 또 신기하고 유익한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여러분들 장 미쳤습니다.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거든요. 오늘도 100포인트 넘게 오릅니다. 이거 이러다가 금방 만 가겠어요. 그렇죠? 하루에 변동폭이 위로 100포인트씩 나오거든요. 자, 이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 초상위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아주 지수 쉽게 움직입니다. 그 대신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고 말씀드렸고 조방원조차도 소외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니어층 분들이 다 대다수가 그 시청을 하는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증권방송 자체가 시니어층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 사실은 뭐 그쵸, 자식 농사 다 지어놓고 이제 노후 대비를 하는 건데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오는 정말 큰 기회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쓸데없이 이상한 거에 현혹돼가지고 돈을 날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해오신 대로 그동안에 대한민국 대표 기업에 끈덕지게 투자한 그
끈기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냥 대표 주식 사면 되겠죠. 괜히 엉뚱한 거에 기웃기웃 거릴 필요도 없고 옆에서 무슨 뭘 사기를 치려고 하는 말에 현혹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는 아들, 딸 말도 듣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하던 것만 하세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져가도 그렇죠? 이게 시장 수익률을 가져간다 그 의미가 아니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0%씩 오르는 장입니다. 그렇죠? 초대형주가 너무 쉽게 움직이는 큰 자금이 들어오는 장이고 초대형 강세장이에요. 인생에서 몇 오지 않는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판단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0만 원, 100만 원 돌파하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거에 대한 말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어떤 마디지수를 넘어서는 순간 그게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냐, 쭉 미끄러질 것이냐.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지금 작용하는 지금 상황이고 20만 원, 100만 원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적응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여기가 끝이라는 걸 그 지나온 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지나온 과정을 보시면 차트가 올라온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팔라 보이잖아요. 그걸 지우세요. 그거는 시멘트로 이미 공굴이 쳐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시멘트로 공굴이 쳐서 그거 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시멘트로 공굴이 쳐서 안이 안 보이고 난 그 위에 서 있어요. 거기가 첫 발걸음이죠, 그러면. 밑에가 지하가 몇 미터건 몇백 미터건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지금 적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당연히 삼성전자를 준비했고 삼성전자를 준비 안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지금 5%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장이 바로 전형적인 강세장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 맨날 무슨 뭐 OECD 국가 중에 뭐 주가가 꼴찌고 1년 통계 냈을 때 또 꼴찌에서 뭐 몇 번째고 계속 이런 뉴스 나오다가 코스피 지수가 지금 전 세계 1등이고 뭐 그런 뉴스 나오니까 생소하죠.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겠거니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펀더멘탈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전차 군단이 이 앞장서 가지고 리드하는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사실 뭐 앞으로 지금 뭐 젠지 세대 여러분들도 더욱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실 거고, 그렇죠?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돈 버는 걸 보면서 뭐 물론 코인에 굉장히 심취하신 젊은 사람들도 많지만 삼성전자를 언젠가 한 번은 매매를 해보지 않을까? 투자 세계에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고 매일매일 사람들 말에 그 대화에서 거론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봐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핸드폰도 쓰고 있고 컴퓨터도 쓰고 있고 다 가전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업개요 정도는 매일 본다고 해서 기업개요가 머릿속에 들어있지는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업개요를 한번 볼 때마다 각인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게 변화는 있겠죠. 시대가 흐르면서 섹터의 변화도 있고 섹터의 이름도 바뀌고 뭐 실적도 바뀌고 하겠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겠죠. 당분간 휴대폰, 반도체, 뭐 뒤에 나가서 로봇 이렇게 시대로 가는데 지금 이런 게 이제 진행이 쭉 될 거예요. 자, 보니까 하만 인수가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였고 저 하만도 지금 이제 자동차 전장용 이 오디오 쪽으로 앞으로 좀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저게 처음에 골칫거리라고 했는데 자동차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먼 미래에는 자동차가 진짜 어떤 모습일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틀라스가 현대차 킹산직을 대체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예전만 해도 로봇은 바보라고 했는데 로봇이 저렇게 멍청하게 움직여갖고 사람을 대체한다고 이랬는데 사람보다 관절이 더 잘 움직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관절에 한계가 있는데 로봇은 관절 범위에 한계가 없거든요. 자, DX 부분은 TV, 냉장고, 스마트폰 이 부분이고요. DS 부분이 D램, 낸드 플래시, 모바일 AP까지. 자,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바뀌어서 헷갈린데 DX가 그냥 가전입니다. 예전에 TV, 냉장고, 스마트폰 가전이죠. 이쪽이 있고 DS가 반도체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가고 있는 게 자, 제가 여기서 그래서 삼성전자에 아직도 포탄이 덜 터졌다고 하는 게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만 보면은 DX 저기 가전이죠. DS 반도체죠. SDC가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죠. 하만이 그 오디오 부분이잖아요. 잘 봐보세요. 지금 20만 원, 이제 1만 원, 21만 5천 원까지 갔는데 21만 5천 원까지 하드 캐리한 건 딱 여기요. 누가 어디입니까 여기? 딱 요거 아니에요? 요거? 삼성전자가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잖아요.
딱 그 부분 중 요거 하나로 간 거죠. 요거 하나. 그쵸?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D램 요거 하나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D램을 수직으로 싼 HBM을.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까지 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D램이 휘발성 메모리라고 전원을 끄면 없어져 버리고 낸드 플래시는 비휘발성이라고 전원을 꺼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동식 저장 장치에 공인인증서 놓고 다니는 그런 샌디스크의 이동식 저장 장치들. 그 낸드 플래시가 그래서 뜬 거거든요. D램도 모자라 가지고 낸드 플래시까지 둘러쳐야 돼요. GPU 옆을. 정보가 하도 많으니까 챗GPT, 제미나이 거기서 영상 생성하고 이미지 만들고 대화하는 거 그럴 때마다 정보 데이터량을 계속해서 쌓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까지 간 거고 여기까지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S26 나왔잖아요. 거기에 울트라 모델 최상급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AP를 탑재했는데 그 아래 단계까지는 다 아래 단계라고 하니까 좀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뒤처지는 감은 있지만 그쵸, 아직 뒤처지죠. 따라가야죠. 근데 그 밑에는 다 뭐가 지금 실렸습니까?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라는 모바일 AP가 생겼어요. 컴퓨터로 따지면 CPU 같은 거죠. 여기 실렸고 그 다음에 하마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 S26이 만약에 잘 팔려가지고 스마트폰은 여기 있잖아요. 그쵸? S26이 대박이 나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가전 부분을 하드캐리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탑재한 게 스마트폰에 S26에다 엑시노스 탑재했다고 했는데 그 엑시노스의 성능이 좋다고 여겨지면 여러분들이 발열 논란에도 불구하고 울트라 모델 뭐 200 지금 거의 50만 원 가까이 하는 거 사는 거보다 그 아래 단계 엑시노스라고 해도 산다는 거는 발열이 없고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판단을 한 거라고 여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모바일 AP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D램 하나로 가고 있는데 D램 하나의 DS 부분의 일부분인 D램 하나로 이만큼 갔는데 DX 부분에다가 지금 요거는 이제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뜨면 어떻게 될까? 저는 지금 그런 미래를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자, 이슈 가보겠습니다. 이슈 역시 갤럭시 S26이죠. 자, 이게 예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지금 막 호황이지. 그 무슨 어디 골드만삭스가 어디에 거기 뭐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뭐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반도체 혹한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뭐 다운 사이클이 오니 그때 몇 년 전에도 그랬죠. 그때 삼성전자 실적 하드캐리하던 섹터 어디에? 그땐 휴대폰이었잖아요. 처음에 무슨 폴더블 폰이 막 나오면서 폼팩터에 변화를 주면서 신선하게 등장해서 많이 팔리고 그때 있잖아요. 플립이랑 폴더랑. 그때는 휴대폰이 하드캐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반도체가 하드캐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반도체 휴대폰이 같이 하드캐리하는 이게 사실 두 마리 토끼거든요. 왜냐면 반도체가 휴대폰에 들어가잖아요. 아까 AP도 그렇고 D램도 그렇고 모바일 D램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가격이 천정부지를 솟으니까 반도체 섹터 실적은 좋은 게 당연한데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팔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 동행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휴대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바일 D램 AP가 들어가는데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실제로 지금 S26도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가격이 너무 올라서 소비자가 외면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외면 안 하고 사버린다. 그럼 대박이 나는 거죠,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지금 1TB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울트라 1TB는 3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면 대박 나는 거죠. 자, 이거 되게 멋있죠, 오늘. 22살 05년생 1억 5천. 누가 만들었다? 메이드 바이 삼성.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22살에 1억 5천의 자산을 지금 갖게 됐어요, 주식 자산을. 그거를 삼성이 만들어줬습니다. 진짜 멋있죠. 자, 폰 바꿀 때가 됐구나. 갤 S26 울트라 어서 오고. 자, 봐봐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서 기분이 좋으니까 폰도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300만 원 주고라도 바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일이고 쿠쿠쿠. 모르겠다 쿠쿠 그냥 다 같이 미쳐보자. 뭐 미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친 건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자, 다음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코스닥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미친 듯이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엮였죠. 자, 기억게요. 간단히 넘어갈게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됐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슈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삼성전자랑 또 엮여서 터져버렸죠. 자, 오준호 삼성전자 미래 로봇 추진단장이 한국 AI 로봇 산업협회 제12대 회장으로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뭘 한 분이시라고요? 국내 최초의 이족 보행 로봇은 휴보를 개발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창업자십니다. 이 창업자분이
휴보가 그 이족 보행 로봇이 나왔을 때는 그 아틀라스의 시대가 아니었고 이건 카이스트 그냥 연구단지에 전시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족 보행 내지는 팔 하나만 움직이는 FMB 현장에서 이거 활약하는 협동 로봇이 뜬 다음에 이제는 정말 이족 보행 로봇 휴보가 전시물이 아니고 아틀라스 같은 거로 실생활에 쓰이는 지금 시대가 온 거예요. 드디어 20년 만에. 근데 그걸 개발하신 분이 삼성전자 미래로봇 추진단장이 되셨는데 AI 로봇산업협회 회장님까지 공식 취임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혈맹으로 지분 투자한 거 삼성전자의 판단이 얼마나 옳았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둘 다 완전 대박입니다, 지금. 자, 존버하라 했지. 이번도 뭐 요즘에는 사실 뭐 웬만해서는 내놓지도 못하죠. 자, 이분은 386.7% 수익입니다. 1억 5,700인데 수익금만 1억 4천 얼마예요. 1,000만 원이 1억 5천이 됐습니다. 자, 나도 주주지만 쿠쿠쿠쿠. 대체 왜 오르는 건지 모르겠음. 쿠쿠쿠쿠. 평단 42만 원에 사서 묵혀놓고 있는데 실적 없고 퍼놓고 기대감 하나로 여기까지 오르는 게 이게 맞나 싶어. 뭐 경계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런 경계감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낮은 가격에 샀던 사람들 돈 복사 어쩔 거야. 내가 미쳤지. 나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지만 왠지 얘 100만 원대 갈 것 같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00만 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대박이죠.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나눈 사람끼리 대박인데 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포모를 참아하면서 참으려고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모 현상을 참아라. 포모 현상을 못 견디고 사면 내가 고점이다. 자, 이거를 과연 지켜야 할지 격언을. 아니면 이 격언을 무시하고 불길에 뛰어들어야 할지. 제가 그냥 한마디 하겠습니다. 포모를 참아야 해. 아니 참지 마!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이 쏘아 올린 AI 강세장 속에 오늘은 무려 6,200선까지 넘어섰는데요. 어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까지 붙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2시간가량 지금 여전히 코스피는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데 현재 시간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6,200선 넘어서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 가까운 강세 탄력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요. 6,2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 시간 6,2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58%가량 오르면서 1,171선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피 200이 정말 강한데요. 2.5%가량 급등세. 일단은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시총 상위단 안에서 움직여주면서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오늘에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개인의 순매수가 장중에 거의 2조 가까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1조 1,000억가량 들어오면서 여전히 강하게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는 개인이고요. 투자자 예탁금도 108조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여전히 유동성 장세가 풍부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 3,000억 가까운 순매수 가져갑니다. 외국인이 1,400억가량 팔면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조 넘게 강하게 팔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코스닥 시장에는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현재 시간 80억가량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1,400억가량 순매수 유지 중이고요. 기관은 1,200억가량 순매도를 유지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20원 선으로 내려오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6원 가까이 개장 직후보다 더 내렸고요. 1,420원까지 현재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피지컬 AI와 관련해 LG전자와 협력 중이라고 밝히면서 LG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피지컬 AI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엔비디아 코스모스와 엔비디아 아이작 그루트 모델 등을 공개했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LG전자, 뉴라 로보틱스 등이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스택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 코스모스는 피지컬 AI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플랫폼이고 아이작 그루트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추론과 기술 구현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젠스당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은 에이전틱 AI가 물결을 일으키고 있고 다음은 로봇공학과 같은 피지컬 AI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영향에 LG전자 주가는 장중 11% 넘게 급등하며 14만 8,2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0% 넘게 탄력 붙고 있고요. 14만 7,100원 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LG 이노텍도 피지컬 AI 관련 모멘텀 붙으면서 20%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고요. 34만 6천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메릴 린치가 한미 반도체에 대해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지배적 입지와 중장기 성장성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릴 린치는 보고서를 통해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HBM용 TC 본더 장비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2년 연속 40%를 웃도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과 시장 지위가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의 용인 팹과 삼성전자 5공장 등 신규 팹 가동 효과가 2027년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높은 마진 구조를 바탕으로 수익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와 TC본더 납품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단독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주가가 16%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4.2%가량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신고가 써냈습니다. 현재 시간 24만 4,500원 선 지나갑니다. 원익 IPS도 반도체 장비주로 주목받으면서 4% 넘게 강세고요. 11만 9,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펜투르는 마찬가지로 장비주인데요. 오늘 상한가 직행했고요. 현재 시간 3만 1,550원 선 여전히 상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우리 돈 약 9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오전 6시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4분기 매출 이전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68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98조 원을 매출로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662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고요. 역대 가장 높은 분기 매출입니다. 특히 매출 대부분이 623억 달러를 기록한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발생해 AI 중심의 성장세를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AI로 인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각각 34만 원과 17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25일 맥쿼리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중립적이었던 시각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에 따른 강한 긍정론으로 선회한다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큰 폭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5.4%가량 급등하면서 초강세 흐름을 보입니다. 21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21만 원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키 맞추기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는 가운데 4.36%가량 급등세고요. 14만 8,500원 선 지나갑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2% 넘게 오릅니다. 104만 원 선 거래되면서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동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파죽지세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삼성전자가 장을 주도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코스피 시총 비중은 무려 39%를 넘어섰습니다. 합산 시총액은 무려 2천조 원을 넘긴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코스피 전체 시총도 5천조 원을 넘어서며 프랑스 시장의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 향후 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역사적인 6,000피 개마.
이 시대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투자해야 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천 간지 얼마 안 돼서 6천. 네. 예전에 굉장히 얼떨떨했거든요. 그런가 보다 이제. 근데 뭐 추가적으로 악재 없다고 하니까 더 오를 것 같다는 또 분위기도 되게 세고. 네. 와, 정말 이게 한국 증시가 맞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더 그런 걸 실감하시죠? 그렇죠. 네. 일단 5천까지 갈 때도 상당히 길었습니다만은 5천에서 6천 오는 기간은 더 빨랐습니다. 네. 지금 34일 만에 돌파를 했거든요. 사실상 한 달 만에 1,000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에 정말 현기증 100% 날 정도로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보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시총이 이제 5천조를 넘는 시대를 맞이했고요. 오늘 또 이제 다시 6,200을 터치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상승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일단 그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증시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보통 지수가 특정 목표 지수에 도달할지 또는 어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그 단위가 바뀌는 단위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간다. 삼성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간다. 이렇게 가시권에 잡히는 목표 타겟이 있으면 사실상 시장이 밀어내는 이 심리나 추동력으로 보통 도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달하고 나면은 보통들이 이제 조정이나 횡보 또는 일부 이제 빠지는 경향을 많이 보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쭉 밀어 올라가는 추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뗄감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땡겨 쓰고 끌어 쓰고 다 땡겨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 지점을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추동력으로 쓸 만한 뗄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확보될 때까지 일단 조정이나 횡보를 겪는 게 기본인데요. 지금 코스피 장세는 그런 과거의 흐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래 보았던 관행적인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지금 5천이나 또 6천이나 6,200까지 오는 동안에 썼던 그 수많은 소재들이 네.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갈된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오히려 더 큰,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숫자가 바뀐 거지.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골짜기를 지나서 내려갈 일이 남았다. 이렇게 볼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일단 네. 이렇게 좀 크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에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금 요즘에 좀 실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주식 이런 부분이 우리 자산을 또 불리는 정말 건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 정부도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신뢰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5%나 뛰고 네.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100만 원 넘어갔고요. 예. 그러면서 또 계속적으로 기록을 쓰고 있는데 맥쿼리에서 해외 채권사에서 며칠 전에 분석 내놨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34만 원, 하이닉스 170만 원 이렇게 목표주가를 제시했어요. 네. 34만 원이면 지금보다 13만 원 더 오른다는 그렇죠. 건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틀 전에 사실은 SK증권이죠. 국내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30만 원, 하이닉스 160만 원의 전망치를 내놓긴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네. 바로 이어서 이제 맥쿼리가 더 높여서 34만 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170만 원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깜짝 놀라고 입이 턱이 안 다물어질 정도의 수치긴 합니다. 지금 삼성이 20만 원인데 어저께요. 34만 원이면요. 몇 배입니까 사실상. 예.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 보고서.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로직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참고해야 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에 172조로 일단 맥쿼리 자체 보고서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300조로 올렸습니다. 네.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죠. 네. 예, 그리고 내년에는 476조로 전망을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272조로 전망을 해요. 내년에는 447조를 전망합니다. 같아지네.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그러니까 202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270조 언저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두 회사가 올해 합치면 572조 단위의 지금 현재 영업이익을 보여낸다고 하는 거니까요.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이게
삼성전자의 30만 원, 하이닉스의 170만 원을 설명하는 로직인데요. 그럼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이 영업이익이 그럼 가능한 기본적인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올해 D램 평균 판매 단가가 전년 대비 203%를 위로 전망했어요. 무려 200%입니다. 낸드 역시 232%를 위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논리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제가 볼 때는 핵심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영업이익 전망이 가능한 거고 그 영업이익 전망이 가능하다면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삼성전자 현재 주가나 이런 걸 PL 고려를 봤을 때는 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적정가를 올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런 어떤 칩 관련한 가격의 200% 이상의 급등세가 확인될 것이냐가 네. 논리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는요. 올 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네. 즉각 보면 돼요. 그 정도 단가가 나오느냐, 피가 나오느냐죠. 그 다음에 그 정도 수량으로 팔고 있느냐, Q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참고적으로 보면은 2월 달 지금 반도체 수출량이 일단 10일치짜리가 정부 발표 나왔는데요. 네. 전년 대비 134%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양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공시에서도 살짝 힌트가 나왔습니다만은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장기 물량 확보 뭐 이런 것까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Q 관련해서 문제가 없고요. 이제 단가는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볼 때는 올해 정말로 300조가 가능할 것인지를 해낼 거다.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소 300조가 조금 과하다 싶을 수 있으면 조금 보수적인 전망치를 낸 증권사 거를 제가 몇 개 봤는데요. 여기도 한 199조 정도로 내는 걸로 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판매 단가의 증가율을 200%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네. 뭐 한 그 절반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200조. 좀 세게 보면 300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정도는 적정하게 보면은 30만 원 내외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다소 좀 위로 올려버리면 한 34만 원 선이고 네, 네.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만 원 후반에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리딩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주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역으로 다시 또 상호작용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 6,200 같은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충분히 문제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소간에 늘 받는 질문이 지금도 들어가요, 지금 싸요, 뭐 지금 비싸요라고 하는데 아직 문제 없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런 어떤 전문적인 분석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게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내년이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기업 매출 1위가 된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실 삼성전자 밑에 애플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네. 드디어 그- 넘어서서. 네, 그 정도까지도 현재 이 반도체 관련한 장세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면 충분히 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파티를 좀 즐기셔도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계좌에 없는 분들은 얼마나 또 낙담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지금도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걸 이제는 좀 듣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또 전문가분들은 또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의 저점이 네. 불과 이제 1년 전쯤인가요? 뭐 예를 들어 저점이 뭐 5만 원 초반대, 뭐 4만 9천 원까지 찍은 적이 있으니까요. 그때 기준으로 지금 보면은 뭐 20만 원이니까 4배 아닙니까? 네. 아, 그러니까 더 오르겠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400% 정도의 수익률을 지금 바란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만 원이면 예를 들어 보수적으로 잡아도 30만 원 선까지를 예를 들어 목표로 잡는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 사실상 50%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압도적으로 매력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코스피 6천 가는데도 1위를 담당했던 현대차 그룹 이번 주에도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도 보고 현대차보다 또 기아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았었는데 또 기아가 뭐 두 자릿수 급등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뭐 새만금 투자 소식도 더해주면서 현대차 그룹주 로봇이라는 피지컬 AI 시대 완전히 좀 변모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를 좀 맥락 있게 좀 말씀드려 본다면 기존의 현대가 뭐 차를 잘 못 만든다든지 뭐
글로벌리한 이 지구 경영을 잘 못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내연기관도 잘하고 전기차도 잘하고 전기차 약간 캐즘이 있을 때 하이브리드도 잘 만들고 네. 뭐 미국에서 관세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있으면 유럽이나 남미나 인도 시장에서 또 만회하는 등 뭐 참 변모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잘 해왔습니다. 네네. 근데 왜 현대의 주가가 그동안은 좀 지지부진했었냐면 차 말고 바뀐 시대의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내달라라는 게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올 초에 CES를 통해서 완전히 그런 갈증을 해소했죠. 뭐 이제 로봇 관련해서 확실한 모멘텀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연초에 뭐 기염을 토하면서 상승률을 보여냈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이제 조정을 좀 겪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금 그 모멘텀을 살려내는 지금 동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현대가 주춤하면서 미래 청사진을 잘 안 공개했을 뿐이지 지금 막상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한 깊이와 함께 아주 다층적으로 준비가 됐다는 게 확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모베드 바퀴 4개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번에 사상 CES에서 사실 최우 수확신상을 받았어요. 네. 놀랍더라고요. 예. 영상 보니까. 그리고 아틀라스는 뭐 확실하게 주인공 역할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로봇이 사실상 뭐 중국이나 미국의 로봇과 다른 게 뭐냐면 가장 현장에 빨리 투입될 수 있는 타임 테이블을 보여내는 로봇 모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2028년에 뭐 시운전, 30년에 글로벌리한 양산 등등등 관련해서 타임 테이블이 나와 있는 모델이 흔치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곧 수익화가 잡힐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사진 때문에 1월 초에 환호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청사진 플러스 이거는 이제 곧 실용화나 매출로도 곧 이어질 수 있는 가시적으로 잡힐 수 있는 모델이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좀 높아지는 중이고요. 다른 이제 현대 관련한 그룹들을 보면 예를 들어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액추에이터 관련해서는 압도적으로 그럼 우리가 주축이 되겠다고 해서 준비가 끝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대 오토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AI는 그럼 현대그룹 전체의 AI 두뇌는 누가 될까라고 했더니 오토웨이브예요. 그러니까 공장 관련한 AI 또 생산 관련한 어떤 두뇌의 신경망 이런 것들이 좀 전부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대가 사실상 그동안 한 2년간 조용히 있었지만 사실상 역할 분담 및 실행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로봇 테마를 장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기아는 뭐 기존에 있던 퍼포먼스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내실이 탄탄한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또 두 자릿수 정도의 어제 기염을 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대그룹 전체가 로봇 테마를 장착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뭐 주저함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에 준하는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좋겠다라는 준비 태세가 끝났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현대 관련한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전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뷰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주도 그렇고 이제 새롭게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속속들이 많이 나오니 지수가 더 갈 수밖에요. 그리고 삼법 개정안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전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어저께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한 내용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이미 9월부터 한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많이 노출돼 있던 소재고 관련한 기업들이 어딘지 어느 회사가 자사주가 많은지 적은지 등등등은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 통과를 통해서 단기간에 뭐 모르던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반짝할 수 있는 호재 측면에서는 조금 좀 빛이 바른 측면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문제는 중장기적인 역할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깊고 넓게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새롭게 봐도 된다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면 기업의 실질 가치가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거나 매력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디스카운트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자사주 의무 소각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관해서 배당 관련한 유인책도 하나 생겼죠. 이제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유인책도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주주 입장에서는 완벽한 주주 환원책이 다 통과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주식 관련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있을 때
그래 너희들 반도체 잘 만드는 것도 알고 차 잘 만드는 것도 알아라고 했는데 그럼 뭐하니? 그 이익이 항상 대주주 일가라든지 회사에만 쌓여있지 주주들에게 오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 적정 가격으로 주가가 반영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배당소득 분리과 함께 자사유무소가 이게 법적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는 앞으로 장기 투자해야 될 많은 분들 또는 이제 글로벌리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주식에 대해서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고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 더하기 이제 배당이나 환원을 통한 환원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통한 환원까지도 밸류에이션이 얹어도 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6,000P에서 우리가 마무리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한국 주식 시장을 볼 때 반드시 갖춰져야 될 어떤 하나의 뭐랄까 퍼즐이 완성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넓고 깊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주총 시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 문제를 계속 겪으면서 네. 실질적으로 그 위력을 더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외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나 뭐 이란 문제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로는 괜찮은데 외국에서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이 이슈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미국 이슈요. 관세. 이게 참 문제인데요. 조금 이제 예리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상호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 처분의 근거 법률을 IEPA, 쉽게 말하면 이제 긴급적인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법률을 근거로 삼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무효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게 무효 판결이 날 것이라는 예상은 미국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률에 대통령의 행정 권한은 규제, 레귤레이트하는 권한이 있다라는 건데 레귤레이트하는 권한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권한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세에 관해서는 미국 헌법에도 명백히 의회 권한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무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뭐냐인데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액션을 취할 것인가라고 네. 아니면 시장의 혼란을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액션할 것인가 이 두 갈래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퍼포먼스는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10에서 1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그 다음에 무역 확장법 232조를 통해서 개별 품목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순서로 플랜 B, C, D가 지금 나올 예정인데요. 네. 각각에 관한 법률 전부 다 냉정하게 볼 때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법 122조는요. 국제 수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국제 수지 문제 없어요. 그리고 122조는 150일 한시법이에요. 네. 150일 조치를 연장하려면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즉 여전히 불확실성 속으로 미국 경제를 던져놓고 있고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어떤 상대국에게도 역시 불확실성을 던져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리스크가 또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확장법 232조가 만약에 발동될 경우에는 현재는 우리가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의 개별 품목 관세를 맡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른 어떤 품목이 지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조금 즉각적으로 산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리스크가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6000 시대 좀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의 분석 여러분 잘 참고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6000 시대의 문을 연대에요. 오늘은 또다시 장중에 6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바로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인데요. 엔비디아는 지난 4분기 매출이 98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또 다음 분기 전망도 컨센서스를 상회하자 오늘 국내에서는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한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발 훈풍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글로벌 IB 맥쿼리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34만 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공장에 21조 원을 투자해서 내년 2월까지 클린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계획 속에 오늘 반도체주 안에서도 이 클린룸 관련주들이 오늘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증권주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관련된 모멘텀도 오늘 증권주의 센티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오랜만에 강한 햇살을 받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서클이 호실적을 발표하자 주가가 35%대 급등을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반등에 나선 점이 오늘 촉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오름세, 이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오늘 좋은데요. 미증시에서 아이온큐가 양자 기업 최초로 매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그 온기가 이어지며 양자컴 관련주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리튬 관련주도 맑음인데요. 아프리카 최대 리튬 생산국인 짐바브웨가 리튬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관련해서 반사수의 기대감 속에 오늘 리튬 관련주가 맑음. 하지만 오늘 남북 경협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동적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자 오늘 남북 경협주의 투심은 다소 냉각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원익 IPS인데요.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94% 증가한 호실적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메리츠증권은 전례 없는 메모리 호황 속에 상단을 재차 뚫을 것이라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콜마에 대해서도 오늘 증권가 여러 곳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성수기를 앞두고 저점 매수 기회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펜트론,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리포트 속에 오늘 기대감 매수 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HBM, 그리고 HPF, 그리고 소캠까지 전 제품을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사라며 올해는 퀀텀 점프의 해라는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은 LG그룹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LG전자 오늘 강한 햇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피지컬 AI 부분에서 LG전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자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 그리고 자사주 소각 기대감도 맞물리며 오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카메라 모듈을 수주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오늘 주가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도 살펴보시면요.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와의 협력 기대감 속에서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배당락 영향 속에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양시장 강합니다. 내일도 강한 시장 그리고 높은 수익률 기원하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